네, 개장 전 가장 빠르게 시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오늘도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일에 있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잃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동안에 힘들었지만 이제 적어도 단기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저희 오프닝 벨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를 통해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준이 2달 연속 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요. 앞으로 증시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FOMC에서 두 번 연속 75bp를 올렸는데 네.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모두들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월 달만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이제 비둘기적인 그런 금리를 소폭 올렸다가 예상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급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틀린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계속 그런 의견들. 전일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적어도 시장만큼은 상하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우선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가 더 우선이냐. 물론 두 개 다 중요한 상황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부터 가장 더 중요하다. 네. 이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따지고 보면 경기 침체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직장인들 일자리를 잃는다. 더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컨트롤로 우리가 충분히 자신감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메시지로 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물론 지속적인 상승을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역시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지금에 대한 베어마켓 랠리 기대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적인 시사 있는 발언. 하지만 금리 인상 스탠스는 천천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잡을 자신이 있지만 경기 침체는 충분히 잡겠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시장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된다면 경기 침체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2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에서 상당히 크게 환호를 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인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을 전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6월과 또 달라진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만장일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점들은 지금 시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들. 과연 회복이 정말 되는 거냐, 경기 침체냐, 여러 가지 우려감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점들은 근원 물가 지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갖다가 상당히 좀 포인트를 주목했다. 그리고 생산 지표에 대한 약화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회복에 대한 이런 점들을 기대를 해서 이번에는 만장일치 모두가 12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75bp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점들은 시장에 대한 스탠스, 금리 인상 스탠스를 천천히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보다 상당히 달라진 점들, 어떤 경기적인 스탠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약간 피크아웃 기대감들 이런 점들이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메시지와 함께 주목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발표 이후에 크게 올랐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스탠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6월 회의와는 좀 다르게 좀 지난 달에는 좀 이견이 있었지만요. 이번 회의에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점도 좀 눈에 좀 두드러진 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 상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제히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 자이언트 스텝 단행에도 증시는 올랐습니다. 자, 이걸 두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불확실성은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의 어떤 문제들, 중국의 봉쇄 우려감,
이에 따른 뭐 유럽의 경기 침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11월 바이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정치적인 시나리오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 문제가 끝매듭이 이어진다면 주가는 급등하겠으나 지금 상으로 봐서는 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경기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유럽에 대한 경기 침체에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11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자는 측면에서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었고 주가는 크게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이런 쇼크가 길어지더라도 어떤 중간 선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급기야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는 어느 정도 되돌림 과정, 흐름을 상당히 좋게 만들려는 그런 과정들이 전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들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봐서는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 이런 시사하는 발언이 상당히 크다.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 봐서는 금리 인상도 시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내용도 나왔다는 점 상당히 비둘기적이다. 드비쉬하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근원 인플레이션에 더 주목하고 싶다. 이 메시지들. 그러니까 근원 메시지는 지금 시장에 큰 흐름을 주고 있는 휘발유라든가 곡물 가격을 뺀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지금 높다. 하지만 근원 인플레이션, 이런 휘발유라든가 곡물 가격은 뺀 근원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파월 의장이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인플레이션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주목한다면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은 곧바로 9월 달부터는 상당히 오히려 덜 매파적인 금리 인상을 천천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제 주가가 미리 반영한다고 보게 되면 물론 러시아 문제를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8, 9월 달, 10월 달 두세 달 정도는 물론 지금부터 주가가 적극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미리 하락하게 되는 어떤 반등, 조심스러운 베어마켓 랠리 진입 과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가가 미리 떨어지고 이제 11월 달에 가까울수록 조금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음에도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이런 마감장 한번 살펴주셨고요. 자, 이제 다음 이제 연준의 회의는요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9월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은 여전히 단행할 것이라는 말을 이제 파월 의장이 시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와 관련된 행보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파월 의장의 그런 시사하는 바를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을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문제만 잡히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더 천천히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들을 가장 크게 환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30분 이후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했다 이런 점들인데 그렇다면 금리 인상 스탠스. 물론 지금 이번에 75bp를 인상함으로 해서 미국의 금리는 이제 2.5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일각에서는 3.5까지 가겠다. 그럼 앞으로 1%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인데 뭐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9월 달에 50 그리고 11월 15일 날 25, 25라는 얘기인데 물론 한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플레이션 이 부분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된다면 오히려 9월 달에는 지금 50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의외로 깜짝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어떤 러시아 문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일 나온 여러 가지 보도들 곡물은 수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이런 곡물 가격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시장으로 봐서는 이제 9월 달에도 50을 올려야 되겠지만 의외로 깜짝 25 정도만 올려준다면 주가는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스탠스는 이제 9월 달 이후에는 좀 천천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근원 물가 지표가 현재로 봐서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물론 그때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전월보다 좀 낮아진다면 시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주가가 미리 올라갈 수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잘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상당히 스탠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일 파월 의장의 중요한 점들은 경기 침체가 막아보겠다. 경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점이어서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환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에 뭐 70년도라든가 90년대 한편으로는 금리를 너무 올려서 경기 침체 때문에 망가진 그런 사례, 또 한편으로 봐서는 금리를 적절히 가져가면서 끝내 경기 침체를 하지 않았던 사례, 이 부분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은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이번만큼은 물가를 충분히 잡으면서 경기 침체를 막겠다라는 심리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이번에 FOMC 파월 의장의 상당히 논리가 상당히 시장에서 역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상당히 좀 샤프하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가득 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환호했던 것 같고 물론 뭐 주가가 이번에 뭐 러시아 문제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베어마켓 랠리 진입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또 이제 기자회견 발언을 좀 다시 되풀이해보자면요. 다소 제한적인 수준의 금리 인상은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달러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달러가 그동안에 연일 신고가를 펼치다가 이 내용 이후에 달러가 일시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유로화 이쪽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달러가 일시적인 어떤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그동안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미국의 기술 대형주들이 실적이 충분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일부 실적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달러에 대한 이런 약세들 오히려 기술주들에 대해서 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전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시간으로 급상승 이후에 지금 애플과 테슬라 이런 주가들, 기술주들,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들이 물론 최근에 어떤 중국 봉쇄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도 풀릴 것 같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달러 약세가 곁들여진다면 추가적으로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높다. 이런 면에서 전일 나스닥 기술주들이 4% 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상승 연속적으로 이어가기에는 충분히 부담스럽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과대했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보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이제 달러화가 급속하게 약세를 하면서 주식시장 폭도 확대가 됐다는 점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물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옐렌 재무장관은 일자리가 또 크게 느는 상황을 예시로 들면서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입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라는 상당히 자신 있는 답변.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노동시장이 강하다. 일자리가 35만 명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과연 리세션이냐 이런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노동시장이다. 일자리가 아직 자신 있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들 이런 노동시장을 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이 강하다. 일자리가 35명이 넘다.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시장이 강하게 이어진다면 적어도 FOMC 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일시적인 둔화다. 침체는 아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가져가더라도 여전히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노동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이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어떤 향후에 미국의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점들이 물론 인플레이션 이런 지표도 있지만 노동시장 일자리 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다음 달에 있을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중요시하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점들은 이런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도 주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일 파월 의장은 이런 일자리가 아직도 강하다는 이런 내용과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일시적인 둔화일 뿐이다. 라는 점들을 상당히 강하게 자신 있게 얘기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두 가지 지표들,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일자리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FOMC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시장의 이벤트가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좋다. 앞으로 좋을 건가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이런 이유로 경기가 일시적인 둔화이지 침체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짚어주셨고요. 또 다음 달에 있을 인플레이션 지표뿐만 아니라 일자리 수 강세가 기대된다면서 현재 미국 시장의 견조함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좀 여러 가지 뉴욕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월마트 쇼크로 유통시장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소비재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주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등 이제 소비재 분야 대표 기업들이 팬심을 자궁하면서 이 호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카콜라만을 고집하는 또 팬층이 또 두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일 여러 가지 마트에 그러니까 마트 중에서도 분명히 소비자들이 많이 사 먹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 직원들 가운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네. 식사를 기피하고 맥도날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식사를 자주 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맥도날드가 지금 일부 가격들이 오히려 음식값보다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맥도날드 주가와 코카콜라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다른 음식들, 뭐 일부 마트라든가 이런 쪽은 한쪽에서는 재고가 쌓이는데 이런 맥도날드, 코카콜라는 오히려 소비재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가격을 올리는데도 오히려 꾸준히 줄줄이 팬층이 사로잡으면서 꾸준한 어떤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부 직원들도 당장 저희 같은 점심때 어떨 때는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전부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 먹는 사례도 다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가를 보더라도 이런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쪽에 대해서는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월마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재고가 쌓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을 내려서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의 기업들은 가격을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또 일부 기업들은 이렇게 가격을 올리더라도 가격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더라도 오히려 꾸준히 매출은 늘더라라고 하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부 기업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려서 한편으로 매출이 나더라도 오히려 순이익이 주는 이런 구조들 때문에 순이익이 감소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가격을 올리더라도 매출이 느는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주목해 보아야 될 점들은 또 하나의 어떤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런 종목 차별화,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차별화 속에서 꾸준히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쪽을 체크하면서 리밸런스가 나는 절호의 지금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을 이제 낮춰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순이익이 좀 주는 상황도 있는 반면에요. 일부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 소비는 계속 이어지는 등 기업들마다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어려울 때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이 좀 매력적으로 더욱 빛난다는 점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한 이런 좀 상황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미국 증시 전망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만 하더라도 러시아 문제 진행형, 우크라이나 문제 진행형 지속될 수밖에 없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다,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다 온갖 악재들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봐서는 역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이런 내용들과 함께 주가를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싸다, 메리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가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메리트가 있다, 사고 싶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물론 지금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악재는 물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2년 전과 함께 적극적으로 살 건가? 물론 이거는 시장에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다른 점들은 여전히 금리 인상은 진행 중이고 지금 유동성은 축소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 이런 점들 염두에 두시고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상승 여력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주가가 지금 미국 시장의 시나리오는 그동안의 하락을 등에 업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심스럽게 반등 예상된다. 그리고 나서 내년 초에 물론 또 경기 침체가 지속되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그림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은 조심스러운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마다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슈커에서 주가 밀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은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영업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일부 기술주들 그리고 좀 전에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가격을 충분히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종목으로 상당히 차별화해서 그다음에 일부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 일부 포함해서 이런 성장성 있는 일부 몇 가지 종목들만 차별화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들을 명심하시고 투자를 임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살펴주셨고요. 또 종목별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술주들 기업 또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짙게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또 외신을 통해 잠깐 살펴본 것처럼 레바논 빵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밀수입에 대한 국제 원조를 현재 레바논이 좀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호재성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식량 수출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 이제 식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곡물 수출길이 좀 열리면서 이 세계 식량난에도 단비가 좀 내려질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미 나왔던 내용대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 러시아가 지금 땅을 뺏고자 하는 지역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곡창물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기계 설비도 많이 있고 이 부분들이 가장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이 지역이 가장 부자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다른 쪽에서는 너무 가난하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지역을 결코 빼앗길 수 없다. 이런 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장 중요한 우크라이나 생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지역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산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빵 가격의 급등세, 조금 전에 보도에 레바논 같은 경우도 빵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들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인데 뭐 다행인 점들은 지금 외신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곡물 수출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은 이어져야 되고 아무리 전쟁이지만 이 부분들은 전 세계 글로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러시아 협조 속에서 빨리 운송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런 곡물 운송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가 여기에다가 상황이 혹시 달라지면 못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좀 전에 러시아의 빵 가격에 대한 급등세 이 부분들이 이런 원조가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러시아가 어떤 협조 속에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전 세계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들 이 부분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공급에 대한 우려감들은 예상치 못했던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악화 어떤 세계 경쟁력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어떤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물을 갖다가 운송을 갖다 시작했다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 속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면 좀 전에 어떤 레바논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빵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공동조정센터까지 좀 설립을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면 세계 식량난이 조금은 잠잠해질 거라는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이슈랑 증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국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장은 강보합권이지만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일 연속 상승하면서
급락하면서 2,415선에 안착을 했는데요. 이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펼쳤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좀 크게 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크게 오르려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는데 최근에 조심스럽게 어제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과 함께 달러가 일시적으로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나마 우리나라 시장도 매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단기적으로 미국과 함께 반등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 원화가 강세가 예상된다.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미국의 증시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그다음에 어떤 흐름들, 뭐 선행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상 미국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이제 좋아지는 단계지 뭐 신흥국, 유럽, 중국 다들 지금 경기 펀더멘털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을 여러 가지 내용들은 상당히 좀 미국이 우호적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달러 인덱스의 약세에 따라서 원화 강세,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심스럽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부 제약주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일 일부 제약주들이 한표로 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1, 2년 동안의 하락세를 딛고 이제 일부는 이제 암치료제 가능성을 라이센스 기대감들과 함께 상승을 보였지만 특히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제약주 판매에 대한 상승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승을 보였다는 점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증시와 맞물려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제약주들 그리고 미국 시장과 함께 일부 2차 전지, 반도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물론 주가가 상당히 순환매가 컸습니다. 그래서 종목 어느 정도 오르다 싶어서 따라 들어가면 바로 떨어지고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과 함께 상당히 좀 답답했던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미국 증시와 함께 반등 보일 것 같다. 상당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성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도 매매를 하시지만 일부는 미국 기업을 편입을 하면서 사실상 5대5로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3달 후에 연말에 우리나라 주식, 미국 주식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높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모든 것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어떤 성장 가능성, 뭐 순이익이 지금 뭐 한 분기에 불과 지금 뭐 20조 이상 넘는 그런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기업도 매매하시고 일부 미국 기업도 성장성 기술주도 편입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시다 보면 상당히 좀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다변화되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그 선진국을 포트폴리오를 같이 겸해서 하는 전략 또 상당히 가져가시다 보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 기자회견 이후 달러와 약세 또 원화 강세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초래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좀 일부 의약품 제조 기업들도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자, 이들의 또 2분기 실적 또한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뉴욕 증시와 같이 가는 커플링 현상을 좀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 좀 내놔 주셨고요. 아무래도 성장성과 실적 가이던스는 미국 쪽이 더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과 우리 주식 5대5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의약품 제조기업들의 강세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이쪽을 조금 봐야 될까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반등 흐름을 보인다면 딱 중요한 키플레이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영업이익률, 이렇게 경기 성장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이런 기업들, 약간 미국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전기차와 함께 2차 전지 섹터들, 이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약업종, 바이오업종들,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존슨앤존슨을 비롯해서 화이자를 비롯한 제약업종 흐름들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이제 의료기기 업종 중에서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성장률이 악화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병원은 가야 되고 약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의 어떤 임플란트는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최근에 상당히 선방한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제약 섹터들, 그다음에 의료기기 섹터들, 이 부분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섹터들 미국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 물가가 너무 높아서 지갑을 열 수 없다. 그렇다면 꼭 우리가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쪽은 어느 쪽인가, 이런 부분들 살펴본다면 병원에는 가야 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는 해야 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비교적 전체적으로 주가가 힘든 가운데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류의 미래, 앞으로 우리의 인류의 미래는 어느 쪽으로 그림을 갈 것인가를 보게 된다면 이제 뭐 자율주행 쪽으로 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부 일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어떤 일부 이제 사이버 트럭들이 움직이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먼 미래는 물론 시간은 남았습니다만 자동차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각 지역마다 사는 개념이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스스로 자율주행차가 진행이 된다면 자동차 안에서 잠도 자고 업무도 보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꼭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일부 제약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 기업들, 이런 쪽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기업들은 다 같이 가겠지 뭐라는 게 아니라 일부 성장성 이업만 간다라는 쪽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게 주가가 오르다 보면 항상 전화가 오셔서 왜 내 종목은 안 가지요? 라고 불만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럴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은 나온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답을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답을 준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메이저 가장 큰 국부펀드들도 큰 손실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시장이 급하다. 그래서 연말이 얼마 다가오지 않았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이 되려면은 가장 성장성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일부 기업들만 가지고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종목이 10개 있다면 다 같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종목을 이제 일부 팔아서 가장 성장성 있는 한두 종목으로 집중해서 수익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목을 집중하시고 저희 오픈행배를 집중하셔서 연말에 짧은 기간이지만 만회를 하려면은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시고 함께 집중을 하시다 보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약간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약 섹터 또 의료기기 섹터들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자율주행 이슈도 짚어주시면서 관련주들도 살펴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해 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